폴란드 북동쪽 오리시스의 사격장에는 날카로운 긴장감이 감돕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한 폴란드 지휘관이 묵직한 포탄 한 발을 신중하게 들어 올립니다. 카메라의 렌즈가 그 표면을 비추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눈이 고정됩니다. 그곳에는 익숙하고도 낯선 한글로 연습의 광탄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대한민국 창원에서 제작된 이 쇳덩이가 유럽의 지평선을 가르며 목표물을 타격하는 순간 장내에는 무거운 정적이 흐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력의 과시가 아닙니다. 지난 50년 동안 유럽의 전장을 지배하며 무적의 상징으로 군림했던 독일산 러파드 전차의 신화가 소리 없이 균열을 일으키는 역사적 변곡점입니다. 폴란드인들이 갑옷 입은 짐승이라 부르며 열광하는 K2 전차는 이제 단순한 수입 무기를 넘어 무너진 유럽의 안보 공백을 메우는 최후의 보루가 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 현실이 된 지금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유럽의 군사 강국 독일은 침묵하며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한글이 적힌 포탄 한 발이 제정해하고 있는 유럽 군사 지도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오늘 우리는 그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깊이 있게 파헤쳐 봅니다. 오랫동안 유럽 기갑 전력의 정점으로 군림했던 독일의 러파드2 전차는 그 이름만으로도 적에게 공포를 선사하는 무적이자 신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견고한 신화는 2016년 시리아 북부의 알밥 전투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시 터키군이 운용한 러파드 2웨이 전차 8대가 단 몇 시간 만에 고철 더미로 변해버린 사건은 전 세계 군사계에 거대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 불리던 전차들이 테러 부대의 구식 대전차, 미사일과 자살 폭탄 차량에 허무하게 파괴되는 장면은 단순히 전술적 패배를 넘어 설계 철학의 근간을 뒤흔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패배의 원인은 더욱 뼈아팠습니다. 러파드2 전차는 냉전시대의 산물로서 적과 정면으로 맞붙는 대규모 전면전에는 강했지만 시가전이나 매복 공격이 빈번한 현대 비대칭전에는 치명적인 결함을 노출했습니다. 특히 차체 전면 좌측에 배치된 탄약고는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측면 공격에 노출되었고 미사일에 피격되는 순간 유폭을 일으키며 포탑이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참극을 낳았습니다. 이는 서방제 전차는 안전하고 소련제 전차는 유폭에 취약하다는 오랜 고정관념을 뒤집는 결과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독일의 대응이었습니다. 실전에서 드러난 방어력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투어이 하이7 모델조차 차체의 근본적인 구조는 1980년대 설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독일은 기술적 완성도에 대한 자만에 빠져 변화하는 현대전의 속도와 위협에 다변화를 간과했던 것입니다. 반면 같은 시기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대규모 기갑부대와 대전차 세력을 상대해야 함과 동시에 산악지형이라는 극한의 환경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설계 단계부터 자동장 전장치를 채택하여 탄약고를 포탑 후방으로 격리시켰고 폭발의 에너지를 외부로 배출하는 블로우 아웃 패널을 적용해 승무원의 생존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동적 궤도 긴장 조절 장치와 유압식 현수 장치를 통해 험준한 지형에서도 러파드2가 흉내 낼 수 없는 기동 사격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독일이 평탄한 유럽 평원에서의 방어전에 안주하는 동안 한국은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도 압도적인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괴물을 길러낸 것입니다. 시리아에서의 참극 이후 유럽 국가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려야 겨우 인도받을 수 있고 실전에서 성능조차 의심받는 독일제 전차에 자신들의 안보를 계속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폴란드의 선택이 갈렸습니다. 그들은 이름만 화려한 과거의 우상 대신 실전적 성능과 즉각적인 공급 능력을 갖춘 한국의 K2를 선택하며 유럽의 전차 주도권을 독일로부터 빼앗아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교체가 아니라 철저히 실리 중심의 안보 재편이며 기술적 자만이 불러온 독일의 몰락과 실전적 혁신이 불러온 한국의 부상을 상징하는 가장 극명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흔히 전차의 성능을 논할 때 화력과 방어력을 먼저 떠올리지만 현대 기갑전의 승패를 결정짓는 진정한 열쇠는 바로 기동성과 지형 적응력입니다.
한국의 K2 흑표 전차는 설계 초기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가혹하기로 소모난 한반도의 산악 지형을 정복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독일의 러파드 2가 탁 트인 평원에서 장거리 교전을 벌이는 수동적인 방어전에 최적화되어 있다면 K2는 깎아지른 고개와 깊은 수렁이 반복되는 극한의 환경에서 스스로를 지형에 동화시키는 능동적인 포식자입니다. K2의 독보적인 강점 중 하나인 유압식 현수 장치는 전차의 자세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전차의 앞부분을 낮추는 숙이기 자세나 뒷부분을 낮추는 앉기 자세는 능선 너머에 숨어있는 적을 타격할 때 독일제 전차가 도저히 확보할 수 없는 부항각을 제공합니다. 이는 폴란드의 평원 지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덕 뒤나 낮은 둔덕 아래 몸을 숨긴 채 포탄만 내밀고 사격하는 능동적 방어 전술에서 K2는 러파드보다 훨씬 적은 노출 면적으로 적을 압도합니다. 또한 독일제 전차가 여전히 4명의 승무원 체제를 유지하며 장전수의 숙련도에 사격 속도를 의존하는 것과 달리 K2는 고도로 정밀한 자동장전 장치를 탑재하여 단 3명의 승무원만으로도 분당 최대 10발 이상의 사격을 일관성 있게 수행합니다. 격렬한 기동 중에도 흔들림 없이 목표를 추적하는 동적 궤도 긴장 조절 장치는 K2를 단순히 달리는 강철 덩어리가 아닌 지면과 호흡하는 첨단 기계 생명체로 만듭니다. 특히 한국군이 보여준 남한강 도하 훈련 장면은 유럽 군사 관계자들에게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수미터 깊이의 강물을 별도의 교량 없이 수중 도하 스노클만으로 돌파하는 능력은 가교 장비가 부족한 실제 전장 상황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게 합니다. 독일의 러파드 전차가 도하를 위해 긴 준비 시간과 보조 장비에 의존하는 동안 K2는 멈추지 않고 진격하여 적의 뒤를 잡습니다. 여기에 1500마력의 파워팩이 뿜어내는 폭발적인 가속력은 55톤이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무게와 결합하여 진흙탕과 늪지가 많은 동유럽의 라스푸티차 환경에서도 독보적인 생존성을 보장합니다. 수십 년간 독일의 도면을 연구하며 기술을 배우던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이제 역설적으로 독일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실전 최적화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기술적 사치에 집중하기보다 전장에서 병사가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집중한 결과가 바로 오늘의 K2입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기동 능력과 지형 적응력은 폴란드군 지휘부가 왜 그토록 빠르게 독일제 러파드를 퇴역시키고 한국산 흑표를 전방에 배치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 안보의 거대한 축이었던 독일의 국방력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평화의 배당금에 취해 군비를 축소해온 독일의 국방 현실은 현재 가동률 40%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로 드러났습니다. 나토의 핵심국으로서 2025년까지 기계와 사단을 전방에 배치하겠다는 약속조차 지킬 수 없다는 공식적인 고백은 유럽 동부 전선의 안보 공백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독일이 자랑하던 방위산업의 관료주의와 느린 생산 속도는 급변하는 현대전의 템포를 전혀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반면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더 이상 독일의 입만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과거 독일이 주도하던 차세대 전차 개발 프로젝트인 MGC의 있에서 배제되었던 폴란드의 서운함은 이제 한국이라는 강력한 대안을 만나면서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거대한 기갑부대를 상시 유지하며 즉각적인 대량 생산 라인을 가동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독일이 전차 몇 대를 인도하는데 수년의 시간을 허비할 때 한국은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초도 물량을 폴란드 항구로 보냈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공급 능력은 신뢰라는 이름으로 폴란드 군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무기는 사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사는 것이라는 냉혹한 국제 정치의 현실 속에서 독일은 신뢰를 잃었고 한국은 그 자리를 실력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최근 독일이 한국에 급하게 다가와 군사 비밀정보 보호 협정을 체결하려 하는 움직임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한때 전차의 스승이었던 독일이 이제는 한국의 무기체계와 상호 운용성을 확보해야만 나토 군 안에서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독일 매체들이 한국과의 협력이 공급망 보장과 무기체계 운용에 필수적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유럽 방산 시장의 권력이 독일에서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폴란드는 이제 독일제 러파드에 의존하던 과거를 뒤로하고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중심으로 자국군을 재편하며 유럽의 새로운 군사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거래를 넘어 유럽 대륙의 지정학적 지도가 한국의 기술력을 중심으로 재정이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독일의 오판과 안일함이 불러온 방산 시장의 공백을 한국은 압도적인 생산력과 철저한 납기 준수로 메웠고, 이제 유럽의 군인들은 독일제 전차 대신 한글이 적힌 포탄을 든 한국 전차를 타고 평화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K2 전차는 단순한 수출 상품을 넘어 유럽 대륙의 방산 표준을 제정해야 하는 K2 PL이라는 이름이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될 K2 PL 모델은 한국 기술력의 정수와 유럽 전장의 요구 사항이 결합된 결정체로 탄생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독일에게 두려움을 주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뺏기는 것을 넘어 유럽 전역에 한국형 군수 생명 시스템이 뿌리내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K2PL은 기존 모델보다 강화된 장갑 패키지와 이스라엘제 능동방어 체계를 통합하여 대전차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승무원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최강의 생존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G와의 협력을 통해 현지 생산 및 유지 보수 허브를 구축함으로써 주변국인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 그리고 나아가 노르웨이까지 한국의 기술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자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러파드가 부품 수급 문제로 수년간 창고에 처박혀 있을 때 한국은 부품의 현지 생산과 실시간 정비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럽군 관계자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한국의 공장에서는 지금도 수천 명의 숙련공들이 폴란드로 떠날 전차를 위해 밤낮 없이 용접 불꽃을 튀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땀방울은 단순히 금속을 이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서방의 방위산업 기반을 재건하는 구원의 손길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격한 무기 부족 사태에 직면했을 때 오직 한국만이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거대한 변기창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생산 능력과 최첨단 스펙의 결합은 유럽 내에서 독일산 전차가 가졌던 프리미엄을 순식간에 소멸시켰습니다. 이제 유럽의 군 지휘관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독일의 호의를 기다리기보다 눈앞에 실제하는 한국의 성능과 성실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땅에 세워질 한국 전차 공장은 유럽 기갑 전력의 심장부가 될 것이며, 이는 향후 수십 년간 유럽의 안보 표준이 독일의 러파드에서 한국의 K2로 전환되는 거대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차가운 철갑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주권을 지켜내겠다는 뜨거운 약속을 수출하고 있으며, 그 약속은 이제 유럽의 심장부에서 거대한 흑표의 발걸음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불과 70여 년 전 우리는 전차 한 대가 없어 맨몸으로 적의 철갑에 맞서야 했던 나라였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빌려온 전차에 의지해 나라를 지켰던 소년병들의 눈물과 한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흑표 전차라는 결실이 되어 민주주의의 보루인 유럽의 지평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K2 전차의 성공과 독일 러파드 신화의 붕괴는 단순히 기계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술적 자만에 빠져 실전을 외면한 과거의 거대 권력과 험준한 산악 지형이라는 극한의 조건 속에서 끊임없이 혁신해온 대한민국 의지의 승리입니다. 전차의 엔진 소리는 단순히 기계가 내는 소음이 아니라 평화를 수호하겠다는 우리 엔지니어들과 장병들의 심장 박동이며 약속한 납기를 지키기 위해 밤을 지사온 노동자들의 정직한 땀방울의 울림입니다. 독일이 안일함 속에 잃어버린 것은 전차 제조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책임진다는 엄중한 사명감과 동맹에 대한 진실한 책임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차가운 금속 덩어리를 파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당신들의 곁을 지키겠다는 뜨거운 신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군인이 손에 든 한글이 적힌 포탄 한 발은 이제 한국이 세계 평화의 중심축이자 자유민주주의의 무기고로서 당당히 자리 잡았음을 상징합니다. 이제 K방산의 성공은 한때의 유행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군사 지도와 기술 표준을 제정해야 하는 위대한 여정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만든 철갑이 유럽의 평원을 누비며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는 이 순간은
우리 민족의 저력이 어디까지 뻗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거대한 변화의 현장을 목격하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의 기술이 세계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의지가 평화의 상징이 되는 이 위대한 여정에 앞으로도 큰 자부심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K2와 함께 유럽의 하늘과 땅을 뒤흔들고 있는 K9 자주포와 FA-25 전투기의 더 놀랍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전 세계에 우뚝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분석과 기록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